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파 유튜버의 금기 영역 중에 하나죠. 이준석을 언급하는 걸 비판하는 것만 허용되죠. 이준석을 까면 깔수록 조회수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준석 깔 때가 조회수가 제일 많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그렇게 해봤는데, 그렇지만 제가 중립적 논평도 여러 번 했고요. 그래서 의외로 이준석 지지자들 중에서도 저에게 우호적인 인물도 몇몇 있습니다. 그런 댓글도 여러 번 봤고요. 자, 그런데 할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이거에 뭐 특정한 이유로 인해서 그냥 숨기고 감추고 밀어내고 이거는 제 스타일하고 맞지 않고 제 성향하고 완전히 그건 맞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이 유튜버, 이 정치 시사 유튜브를 할 때요, 좌파 이야기도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해봤습니다. 섬에. 그랬지만 그건 너무 맞지 않더라고요. 이 유튜브 자체가 편파의 영역입니다. 편파 방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좌파 이야기까지 하긴 좀 그렇고 그건 일단 배제하고요. 제가 만일에 이게 지상파라든가 좀 더 공익적 성격의 어떤 방송이라면은 당연히 좌파 이야기도 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좌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비판할 때만 이제 언급이 될 뿐이고요. 그 좌파들하고 동격으로 취급되는 게 이준석 아닙니까? 근데 그 이준석은 어쨌거나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를 좀 했었고 여기서 많은 논란을 이제 이렇게 겪고 나서 뭐 스스로 뛰쳐나갔죠. 이제 그 이준석을 조금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요. 최근에 이제 이준석 관련 뉴스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이준석은요, 검색하면 이 뉴스가 구글에서 1단, 2단, 3단, 4단으로 나오는 인물이 잘 없거든요. 대표적인 대표적인 정치인들 몇 명만 요게 이제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보통 한 줄, 두 줄, 많아야 석 줄이거든요. 3단이거든요. 근데 이준석이 이렇게 4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건 이제 한동훈, 이준석, 그리고 이재명 이런 이제 수준에서 뉴스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거죠. 이거에 이제 현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걸 해서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뉴스 레벨에서는 빅3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조국보다도 훨씬 뉴스가 많습니다. 이준석이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요. 때문에 이게 개혁신당이 갖고 있는 최대 강점이 이준석이죠. 어쨌거나. 뉴스를 저렇게 많이 탈 수 있는 빅 뉴스 메이커를 갖고 있다는 게 최대 강점이죠. 뉴스 보내주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 그거를 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어쨌거나. 자, 이준석 어리석은 사람이 의대생 늘려 서울대 강연에서 윤 대통령 저격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영어 강연을 했더군요. 네, 거기서 이제 스투피드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말했느냐라고 이제 질문하니까 어리석은 사람에게 어리석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되느냐 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더라고요. 다만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름은 언급을 안 했어요. 옛날보다는 수위가 좀 낮아진 거죠. 예전 같았으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언급하면서 찌끄턴을 때렸을 텐데 요즘은 수위가 조금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윤 대통령도 지금 개혁신당 쪽에 상당히 용선에서 뭔가 이렇게 선을 넣으려고 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 이준석이가 또 이제 90도 폴더 인사를 했잖아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또한 이준석이 등을 치면서 우리 한번 만납시다 하고 만나서 이야기합시다라고 또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분명히 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적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가 몰라요 지금. 그래 이준석 어리석은 사람이 의대생 늘려 1등급 모두 의대로 과학계 위협된다. 사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의대 정원에 대해서 찬성 안 했어요. 처음부터도. 그렇다고 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좀 알아봐도 정확히 이것이다라고 핀포인트로 딱 집어서 답을 내기 어렵더라고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게 반드시 옳다 맞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과를 보고 나중에 판단해야 돼요. 나중에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과연 진단이 진짜로 제대로 된 맞는 진단인지 정말 핵심만 딱 찔러가지고 정답을 딱 찾아낸 것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의사들 주장하고 너무도 다르고 그리고 중립중에 있는 사람들도요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나중에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자. 자, 그 밑에 동아일보 이준석 한동훈 최상병 특검 입장 밝혀라. 이제 앞으로 한동훈을 향해서 계속해서 돌직구를 던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준석 가는 길에 가장 큰 산이랄까 장애물이랄까 장벽이랄까 이런 것이 바로 한동훈이 되겠죠. 한동훈이 갖고 있는 그 지지율 영역
거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겠죠. 한동훈은 이미 강한 어떤 흡인력, 흡수력, 구심점이 되면서 그냥 팬덤을 아주 단단하게 결속시키고 있죠. 어쨌거나 이제 이준석이가 나이가 한동훈보다 10살 정도 어리잖아요. 묘한 어떤 그런 개념인데 한동훈은 X세대, 이준석은 MZ세대의 맏형격이죠. 그래서 X 대 MZ의 그런 어떤 그런 뭐 균형일 수도 있고 대결일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예전에 이 독서를 퍼붓던 이준석보다는 수위가 조금 낮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국민의힘을 향해서 발언할 때도 예전에 수위가 100이라면 지금은 한 60, 70 정도로 낮춰서 발언을 한다.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좀 여유가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말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한동훈도 어쨌거나 이런 정치적 현안들이 많은데 굵직굵직한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참 내기가 어렵습니다. 뭐라고 해도 답이 될 수가 없는 게 딱 찌르는 순간 반대가 반드시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그 맞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반대 세력과 싸우는 게 정치가 되겠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치 현안이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수십 개 있겠죠. 자, 개혁신당 최상병 특검의 당론 찬성. 자, 이 개혁신당 자체는 야당이 장외 집회하는 데는 참석을 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최해병 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이제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쪽에 이제 생각을 이렇게 당론으로 모으고 있죠. 자, 아시아경제 수능 1등급 4,800명 모두 의대 갈 수도. 이준석 서울대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네요. 자, 윤 대통령 멍청하다 발언 지적받자 스투피드를 갖고 이렇게 멍청하다 바보 같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준석 그럼 나한테 싸가지 없다 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이 또 왕싸가지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왕분탕 그렇게 지금 평가되고 있죠. 이준석도 이렇게 별명을 들어보면 긍정적 별명도 몇 개 있지만 부정적 별명이 많죠, 여기도.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준석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우리 언론이 그냥 쫙 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언론에 대한 영향력, 언론 선호도,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정치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달리 말하면 이게 장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준석 기사가 나오면 많은 사람이 본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그 언론사가 미치는 장사 안 합니다, 언론사. 한동훈은 지금 무대에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뉴스가 나오는 이유가 한동훈 관련 뭐 영상이나 뉴스나 이렇게 올리게 되면 다른 뉴스보다도 훨씬 많이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달리 말하면은 돈벌이가 된다, 장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동훈은 뭐 그냥 뒷모습만 보여도 그냥 그걸로 그냥 도배를 합니다. 왜 나타났나,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분석을 쫙 하고 해줍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10분, 20분 이렇게 뭐 이야기하죠. 종편 같은 데서. 그 정도로 이 소위 말해서 상업적 효과가 큰 대중성이 있는 스타다. 슈퍼스타다. 이런 말이죠. 이제 그것과는 조금 경우가 다를 수는 있는데 이준석이도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준석 뉴스를 자꾸 이렇게 뽑아주는 것은 돈 안 되면 이렇게 안 해요. 절대로.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올라오면 누군가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많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올려보니까 별로 안 본다. 그러면 취급 잘 안 해요. 그게 언론사의 생리입니다. 자,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이제 뉴스를 제가 찾다 보니까 여론 어떤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가 나왔던데요. 이준석이가 드디어 6.3%를 기록했네요.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업체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난 25일 27일 이렇게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재명이가 이런 식이면 40% 뚫으면 안 될 텐데 이걸 끄집어 내려야 되죠. 이걸 끄집어 내리자면은 한동훈이 이걸 이제 마크를 해야 됩니다. 한동훈으로 이재명을 잡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지금. 그래서 한동훈이 여기서 좀 더 올라가야 됩니다. 가령 5%좀 올라가면 한 28%좀 나오고 이재명이 한 5% 정도 뭐 내려오면은 35좀 되죠. 그러면 벌써 이렇게 오차 범위 안으로 이제 진입하는 느낌도 들고 그러면 그 자체로 어떤 느낌이 컨벤션 효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몰리는 한동훈으로 몰리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재명을 일단 저 지지율을 막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수치가 조금 더 좁혀져 있지만 여기서는 꽤 크게 벌어져 있죠. 자, 이런 것을 좁혀나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정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선택으로 모든 권력을 결정하고 뭐 여당 야당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차세대 차기 주자 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어쩌면 가장 현 시점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차기 주자가 어디에 있느냐, 어느 당에 있느냐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요, 한동훈 바지가랑이를 잡아서라도 붙들고 살려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한동훈 아니고는 저 이재명에 근접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자, 그렇고요. 이준석이가 6.3 나온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분석을 해놓기를 안티팸이 소위 이제 2030 좁혀서 말하면 2030이고요. 좀 넓히면은 10대 후반 그리고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들어갑니다. 이준석이 나이가 또 41세인가 그렇잖아요. 그 세대 한 40, 한 3, 4세, 2, 3세까지. 그러니까 거대한 유권자층이 있죠. 거기 남성들이죠. 그들이 지금 이준석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지지율 5% 깬 그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그들이다. 10대, 20대, 30대, 40대 초반 거기 남성들이다. 이들이 이제 결집하기 시작하면 이준석이는 지지율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지금 벌써 계속해서 쭉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준석 앞에 있는 지지율 3위가 누군가 하면 조국인데 조국이는 이준석보다도 거의 한 1% 정도 빼기 차이 안 납니다. 이제 이런 식이면 다음 여론조사에서는 뒤집힐 것 같아요. 이재명, 한동훈, 이준석 여기 세 명이 1위, 2위, 3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랬을 때 이준석이가 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율이 몰린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 10대, 20대, 30대, 40대 초반 이들 남성들이 더 많이 몰리겠죠. 그러면은 그 효과 외에도 다른 연령층에서도 또 여성들 쪽에서도 일부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마의 이제 두 자릿수를 깰 수가 있어요. 이준석이가. 그러면 이재명, 한동훈, 이준석이가 3강을 형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한 30, 한 3, 4, 한동훈이 한 28, 9, 이준석이가 한 11, 12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이준석이는 좌우지간 민주당하고는 손잡지 않는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암시를 주더라고요. 그쪽 세력 자체가 우리하고 자신들하고 민주당하고는 안 맞다는 거야. 굳이 이제 국민의힘과는 다소 이제 이질적이긴 해도 그래도 굳이 따지면 국민의힘과 좀 더 가깝다라는 말을 이제 지속적으로 그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안별로 비판할 건 비판하는 거죠. 이번에 최해병권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그래도 용산과는 완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뭐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벌써 개혁신당 정도의 생각과 포지션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도 다수 있죠. 자, 아무튼 이준석이는요, 어쨌거나 철저한 갈라치기, 안티페미 전략, 그리고 특정한 어떤 연령층을 공략한 것이 결국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지배적입니다. 자, 조국이가 7.5, 그리고 이준석하고 1% 차이 났잖아요. 이거 조국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이준석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다음에는 크로스가 일어날 것 같아요. 골든 크로스. 그럼 조국이가 4위 되면 조국은 끝나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사라진다. 4위 되는 순간 조국이는 더 떨어져요. 5%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조국은 0.5% 하락, 이준석은 2.2% 상승했죠. 말을 좀 더 부드럽게 가져가면 지지율이 더 오를 거예요. 앞으로 아마 맛을 보게 될 텐데 그동안은 굉장히 이렇게 싸가지 없게 말을 했잖아요. 계속해서 그냥 내부 총질하는 그런 발언만 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지지율도 나오고 이제 국회의원이 돼버렸기 때문에 마음적 여유도 생겼기 때문에 말을 조금 더 순화해서 부드럽게 가져가게 되면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새로운 동력이 생깁니다. 새로운 지지율이 아마 붙을 거예요. 그걸 이준석이 아는 것 같아요. 요즘 벌써 말 수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전보다는. 자,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제 명장들, 그야말로 역전의 이제 이 장군들 지금 지지율을 한번 볼까요? 원희룡 4.6, 홍준표 4.4, 오세훈 3.9, 김동연 2.5, 안철수 1.8, 뭐 게임 오버죠. 뭐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재명, 한동훈, 이준석 이 3인이 이제 아마 벌이는 레이스 이것이 아마 차기 대선 경주가 될 겁니다. 물론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죠. 사법 리스크로 아웃될 경우에는 거기에 다른 사람 지금으로 봐서는 김경수가 유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흥미로운 드라마가 있는데 이것은 뭐 앞으로 뭐 차차로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있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